안녕하세요, 마리입니다. 여러분은 질문을 좋아하시나요? 생각해보면 제가 좋아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질문이 남달랐다는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대에 대한 호기심과 배려심이 적절히 섞여 있고 질문자의 가치관이 느껴지는 질문을 저는 참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어떤 질문은 종종 평생 기억에 남기도 했고 좋은 대화의 시작은 좋은 질문이라는 말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지금의 제 짝꿍은 묻지 않아도 이제는 먼저 말도 제잘제잘 잘하고 되게 사소한 것도 궁금한 게 많아졌지만 연애 초에는 '얘는 나한테 궁금한 게 없나?' 했을 때가 있었어요. 감정이나 생각을 말로 곧잘 표현하고 이런저런 질문이 많았던 저에 비해 제 짝꿍은 먼저 미주알고주알 떠들거나 질문이 많은 타입이 아니었거든요. 나를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긴가민가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택한 대화의 방식은 질문이었어요. 할 말이 없는 사람한테 무슨 말이라도 하라는 것처럼 곤욕스러운 게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궁금한 것들을 먼저 질문했었습니다. 질문이라는 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마음의 문을 닫기도 하고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는 질문의 경험이 상대에게 어떻게 쌓이느냐에 따라 상대는 앞으로 저와 대화하는 것을 기대할 수도 있고 꺼려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할까를 신경 쓰는 편이었습니다. 그렇게 공을 들인 것이 짝꿍에게도 잘 적용이 되었던지 언젠가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저의 질문들은 취조하듯 물어보지 않아서 좋았다고요. 무섭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오늘은 제가 사용했던 그리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저만의 질문 방식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질문하는 방식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상대를 긴장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긴장시키지 않는다는 말은 안심하게 만든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말씀드리는 방법들은 모두 이를 위해서 했던 노력들입니다. 첫 번째로 질문의 의도를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상대를 긴장시키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는 이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지 어떤 의도로 묻는 것인지를 말해주는 것 말이에요. 질문에 따라 미리 말하기도 하고 답변을 다 듣고 나서 말해주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답변해주면 돼 라며 답변의 예시를 들어주기도 하고 나는 말이야 라며 먼저 저의 답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질문의 목적이나 의도를 말해주지 않으면 대답해야 할 사람의 머리가 복잡해져요. 뭘 궁금해하는 거지? 왜 묻는 거지? 내가 어떤 대답을 해줘야 하지? 하며 순간적으로 혼란에 빠지고 원하는 방식의 답변이 맞나? 내가 잘못 이해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불안해요. 친구 연인끼리야 계속 되물으면 된다 쳐도 정말 곤란하다 싶을 때가 저는 일할 때였거든요. 질문에서 충분한 정보가 없으면 질문의 의도가 이게 맞는지 내가 뭘 답변하면 되는 건지 하나하나 다시 체크해 봐야 하는데 추가 질문 한두 번으로 일 처리가 바로 마무리되도록 수월하게 대응하는 분이 있는 반면 한참을 핑퐁해야 그제야 원하는 게 뭔지 알 수 있게 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역량으로 커뮤니케이션을 드는 게 정말 괜한 게 아니구나 싶을 때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이건 연인에게 질문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질문 의도를 말하는 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과 같아요. 아, 그래서 묻는 거구나. 아, 그런 식의 답변이 궁금하다는 거구나. 내가 어떤 식의 답변을 해주면 좋겠구나. 라고 본인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편안하게 답변을 해줄 수 있게 되고 불필요한 핑퐁이 없으니 대화의 효율도 높아져요. 두 번째, 질문에 어떠한 전제도 깔지 않고 물어봅니다. 좀 더 정확히는 어떠한 전제도 깔지 않고 물어보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황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 제 나름의 결론을 낸 상황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아, 이거는 이건가 보다. 이런 거 아냐? 하면서 혼자 잠정적 결론을 낸 상황 말이에요. 생각이 꼬리를 물다가 제 나름의 어떤 결론에 다다를 수는 있죠. 근데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질문할 때는 내가 내린 잠정적 결론을 상대에게 티를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야 솔직한 상대의 생각을 들을 수 있어요.
취조하는 것 같다고 말하는 상황들은 대부분 답을 내려놓고 그게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 같을 때입니다. 질문과 취조는 다르잖아요. 질문은 정말 상대의 생각이 궁금해서 하는 거고, 궁금하다는 입장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너는 나 안 궁금해? 라는 질문은 상대가 나를 안 궁금해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죠. 너는 왜 표현을 안 해? 라는 질문은 상대가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고요. 넌 왜 연락을 안 해? 라는 질문도 상대가 내게 연락을 하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죠. 근데 아니라면요? 상대는 궁금해 했고, 표현도 했고, 연락도 한 건데, 나한테는 그게 부족하게 느껴져서 하지 않았던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거나, 아니면 안 했던 것이 아니라 못 했던 것이라면요? 전제를 깔지 않고 질문해야 하는 이유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질문하는 이상 어떤 가능성이든 열어두고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나는 별 생각 없었는데 상대가 넌 그렇게 하잖아 라고 이미 전제를 깔고 이야기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내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이미 답을 내리고 물어보면 뭐하러 물어보지 싶잖아요. 이건 100%야 라고 확신해도 그건 내 생각일 뿐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잘못된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듣는 입장에서는 아닌데 하는 생각부터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기분이 나쁘죠. 그리고 왜 물어보지도 않고 혼자 그렇게 결정해버리는 거야? 너는 왜 나를 그렇게만 생각해? 와 같이 대화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죠.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이렇게 생각이 흘러가야 해요. 왜 얘는 나한테 표현을 안 할까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표현을 하지 않았던 것인지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물어보자. 왜 얘는 나한테 궁금한 게 없을까? 정말 나한테 궁금한 게 없었던 것인지 물어보자. 왜 얘는 연락을 안 할까? 정말 나한테 연락을 안 했던 것인지 못했던 것인지 뭐 다른 이유가 있던 건 아니었는지 물어보자. 연애 때 저는 짝꿍이 감정 표현을 다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제가 더 많이 표현하는 것 같고 짝꿍은 표현을 좀 아끼는 것처럼 느꼈었어요. 넌 왜 표현을 잘 안 해? 나한테 궁금한 게 없어? 라고 팍 묻고 싶기도 했지만 일단 정말 그런지 확인을 먼저 하자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너는 지금 마음을 어느 정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 왜 표현이 좀 어려운 사람들도 있잖아. 1부터 100이라고 치면 어느 정도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 했더니 100%라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엔 30 정도인데 100이라니? 제 표현의 최저값이 짝꿍의 최고값보다 높은 거죠. 사람이 이렇게나 달라요. 표현을 아끼고 안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만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본인은 100% 표현을 하고 있었어서 엄청 당당했어요. 약간 왜 묻지? 뭐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렇게 듣고 나니까 야속한 마음이 좀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아, 이건 우리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구나 싶으니까요. 재밌는 게 짝꿍이 이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었어요. 보통은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거나 본심을 숨겨놓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서 좋았대요. 정말 본인의 생각을 궁금해하고 물어보고 고민해 보려는 게 좋았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저도 인간인지라 정말 많은 상황에서 제 나름의 결론들이 있었고 그거를 뭐 슬퍼하기도 하고 우울해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대화를 시도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는 그 티를 내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물어봤을 때 솔직한 답변을 듣고 뜻밖의 대답을 듣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물어본 것에 대해 정말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었어요. 어떤 전제도 깔지 않고 물어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비난하려 하지 않고 그저 상대의 생각을 궁금해하는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가능성을 열고 물어보고 잠정 결론이 내 마음속엔 있더라도 그걸 티내지 말고 상대의 생각이 정말 궁금해서 묻는 질문으로 바꿔보세요. 그런 태도가 상대의 솔직한 답변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가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분명히 방금 같이 직접 대화를 했는데도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마무리되는 경우가 의외로 생각보다 많습니다. 상대의 답변을 직접 들었는데도 내가 잘못 이해하거나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상황이 빈번히 일어나고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경우가 일을 할 때, 회의를 하고 나서죠. 회의가 끝날 때 모두 같은 내용을 인지한 것인지 이해한 것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 같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나중에는 서로 다른 엉뚱한 결과물을 가져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 회의록 같은 걸 쓰는 거죠. 회사에서는 시간이 금이잖아요. 업무 방향을 잘못 파악하면 애써 한 일이 완전 시간 낭비가 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나 혼자 실수해서 나 혼자 피해 보는 거면 모르겠는데 같이 일하는 동료들한테 피해를 주게 돼요. 무엇보다 신뢰에 큰 타격을 입게 되고요. 내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상대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맞으면 자신 있게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틀렸다면 빠르게 바로잡을 수 있으니까요.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분명 우리는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서로 이해한 게 달랐다면 나중에 둘 다 엥? 하는 상황이 옵니다. 상대의 말을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꼭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오늘 얘기 내가 이해한 건 이러한데 맞아? 라거나 내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들어볼래? 라면서요.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하는 것만으로도 오해나 의사소통 실수가 정말 많이 줄어듭니다. 말씀드린 세 가지는 제가 꼭 신경 쓰는 부분들이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에요. 여기에 추가로 자잘하게 신경 쓰지만 앞에 말씀드린 것만큼의 중요한 내용들이라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들도 있는데요. 빠르게 짧게 말씀드리자면 1.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질문을 준비합니다. 저는 좋은 질문이란 상대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묻고 싶은 말을 잘 정리해야겠죠? 상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상황이나 맥락을 정리해서 질문합니다. 2. 질문한 상황을 고려합니다. 언제 질문할지 타이밍도 정말 중요합니다. 바쁘고 지쳐 있을 때와 쉬고 있을 때의 대답은 완전 다르겠죠. 질문할 수 있는 적절한 상황을 찾고 상대가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을 봅니다. 이게 생각보다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만들어둔 영상이 있어요. 이걸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무겁지 않게 이야기합니다. 가벼운 얘기도 무겁게 하면 무거워지고요. 무거운 얘기도 가볍게 얘기하면 가벼워집니다. 우리의 연락 빈도는 심각한 문제야 라고 생각해도 질문은 조금 더 가볍게 해주세요. 시작은 가볍게 해주세요. 그리고 대화가 깊어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4.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궁금증이 풀릴 때까지 묻습니다.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이거라는 건가? 그렇다는 건가? 하고 어영부영 어설프게 마무리하고 아직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면 사실 물어보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어요. 답을 들었어도 내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 모르겠다면 더 물어보세요. 오늘 묻고 내일 또 묻고 이따 또 묻고 나중에 또 묻는 것보다 한 번 관련 대화가 시작되었을 때 궁금한 건 일단 그 자리에서 해결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애매하게 납득하지 말고 궁금하면 그 자리에서 끝까지 다 물어보세요. 5. 우리는 한 팀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 연인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서로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연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어요? 나는 한 팀이라 믿었지만 뒤통수를 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건 때린 사람이 잘못이지 맞은 사람이 잘못인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쭉 불안해하면서 만날 순 없잖아요. 믿고 사랑해버리세요. 믿고 물어보세요. 아니다 싶으면 그때 안녕 하면 됩니다. 납득이 갈 때까지 대화하시고 솔직한 서로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에 대해서요. 지금까지 제가 질문을 하면서 신경 쓰는 것, 그리고 주의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툭툭 내뱉는 분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신경 써야 하는 것에 피로감을 크게 느끼시겠지만 저도 불쾌한 질문을 받고 기분이 상해 본 적이 있던 사람으로서 저는 상대에게 그런 경험을 주고 싶지가 않아요.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고 싶고 상대의 솔직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게 제게는 중요하니 저는 공을 더 들인 것 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각자 경험했던 질문들을 떠올려 보시면 각자 추구하는 좋은 질문의 방식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나한테 이렇게 질문해 줬으면 좋겠다 하거나 나는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것이 좋아 하는 것들을 추려보면 상대를 배려하는 질문을 만드는 첫 단추가 됩니다.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의 영상을 계기로 질문하는 재미를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뵐게요.